어머나 세상에, 너 혹시 지수니? 상견례 자리에서 터진 그 한마디에 30년간 잊으려 발버둥 쳤던 지옥의 문이 다시 열었습니다. 학창 시절 나를 거지라며 도시락을 뒤엎던 가해자가 이제는 예비 사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넌 여전하구나. 꾸밀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이 나지? 날카로운 모욕은 30년 전 교실에서와 똑같이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뱉은 그 모든 독이 결국 자신의 숨통을 끊게 될 거라는 사실을. 오늘의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먼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수는 거실 테이블에 놓인 캘린더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다른 날은 모두 평범했지만 유독 이번 주 토요일 날짜에 붉은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늘, 상견례라는 두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을 보며 지수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 28배 하늘은 어머니 곁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딸의 손을 덮었습니다. 괜찮아, 딸. 그냥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서. 하지만 지수의 마음속에는 괜찮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까?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왼손 약지의 결혼 반지를 만졌습니다. 지금의 남편 차진혁과의 결혼은 분명 행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감싸주었고 하늘을 친딸처럼 아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결혼은. 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그 기억을 밀어냈습니다. 준이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늘의 얼굴에는 사랑에 빠진 여자만이 지을 수 있는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렇구나. 지수는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이준이라는 청년을 몇 번 만나보았지만 아직 그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상견례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그들이 하늘을 어떻게 대할지가 불안했습니다. 차진혁이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언제나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여전히 당당한 어깨와 온화한 미소를 가진 남자. 그는 지수의 어깨에 손을 가만히 올렸습니다. 걱정이 많은가 보네요. 진혁의 낮은 목소리에는 지수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따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그냥 우리 하늘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행복할 거예요. 우리 하늘이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니까요. 진혁은 하늘을 향해 눈을 찡긋해 보였고 하늘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묘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흉터처럼 남아있어서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딸을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일까요? 그녀는 찻잔을 입술에 가져다 댔지만 차는 이미 완전히 식어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내일이지? 진혁이 물었습니다. 네, 호텔에서 점심 식사로 하기로 했어요. 하늘이 대답했습니다. 준이 오빠가 정말 좋은 곳 예약해뒀다고 했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어딘가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갈까? 그녀는 창밖의 장미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장미들이 햇살에 반짝이며 아름답게 피어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꽃에도 날카로운 가시가 있다는 것을 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호텔 레스토랑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남편과 딸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이준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중년의 부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간 지수의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세상이 멈췄습니다. 시간도 공기도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고 다리에서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가 지난 20년간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 그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유세라. 세라 역시 지수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에서는 지수와는 다른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놀람, 그리고 이내 차가운 경멸. 세라의 입가에 비웃음 같은 것이 번졌습니다. 어머머, 이게 누구야? 세라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담긴 독은 지수의 온몸을 마비시켰습니다. 지수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메말라 버린 것 같았습니다. 서지수? 내가 어떻게 여기에? 세라의 외침에 개인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하늘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고 이주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진영만이 아내의 비정상적인 반응을 눈치채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신가요? 진혁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라는 진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로소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고 입꼬리가 더욱 올라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유세라예요. 지수하고는 정말 오래된 친구죠. 세라는 친구라는 단어에 특별한 강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참 지수야.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예전 그 거지 같던 행색은 어디 갔어?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20년 전 그 시절 자신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아팠습니다. 엄마. 하늘이 어머니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라는 하늘을 보더니 과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이 예쁜 아가씨가 지수 딸이구나. 어머, 정말 예뻐라. 그런데 세라는 하늘에게 다가가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니?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위기를 감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신이 났습니다. 마치 오래 참았던 복수의 기회를 만난 것처럼. 아, 미안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서요. 지수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니. 예전에는 정말. 세라는 지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꾸밀 줄도 모르고 맨날 남루한 옷만 입고 다니더니 그러다가 첫 남편한테 버림받았거든요. 세라의 마지막 말이 개인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침묵이 흘렸습니다. 무거우면서도 숨막히는 침묵. 하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이주는 어머니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진혁의 주먹이 꽉 쥐어졌고 턱선이 단단해졌습니다. 지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딸 앞에서, 사랑하는 남편 앞에서 자신의 가장 아픈 과거가 이렇게 무자비하게 드러나는 순간 치욕감이 밀물처럼 밀려와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무례하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수 씨 괜찮아요? 우리 당장 나가요. 진혁이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지만 지수는 그것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세라는 그런 지수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차갑고 잔인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20해 동안 쌓인 어떤 감정을 한 번에 쏟아내는 것처럼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정작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뒷좌석에서 어머니의 등을 바라보며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진혁은 룸미러로 아내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수의 옆 얼굴은 마치 깨어질 것 같은 도자기처럼 창백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하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말한 게 정말이야? 지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몸을 돌렸습니다. 딸의 눈에는 혼란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숨기고 싶었던 치부가 딸에게까지 알려진 것입니다. 하늘아, 지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진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확실해. 하늘은 어머니와 새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은 어떡하지? 저 사람이 준이 오빠 엄마라니. 지수는 딸의 말에 더욱 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의 결혼에 먹구름이 끼게 된 것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안해, 하늘아. 엄마 때문에. 엄마. 하늘이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야. 절대로. 진혁은 두 모녀를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수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하늘아, 오늘은 일찍 쉬어라. 엄마와 내가 이야기할 게 있다. 하늘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방으로 올라간 후 거실에는 부부만 남았습니다. 지수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진혁은 아내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해보세요. 그 여자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혁에게도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 품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만은 아니었어야 해.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천천히 말해도 돼요. 내가 다 들어드릴게요. 진혁은 아내를 더욱 꽉 안아주며 기다렸습니다. 지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20년간 가슴 깊이 묻어둔 상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20해 전 일이야. 내가 미대생이었을 때. 지수의 눈앞에는 그때 그 시절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좁고 낡은 화실에서 밤새워 그림을 그리던 자신의 모습이 장학금으로 겨우 학비를 내며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늘 지쳐있던 20살의 자신이 나한테는 꿈이 있었어. 디자이너가 되는 것. 졸업작품으로 국제 공모전에 출품할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6개월 동안 밤낮으로 만들었어. 그게 내 전부였어. 그 작품만 되면 꿈에 그리던 디자인 회사에서 일할 수 있었거든. 지수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간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진혁은 아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세라는 그때 내 유일한 친구였어. 부유한 집 딸이었는데도 가난한 나를 차별하지 않았어. 아니, 그런 척했던 거지. 지수의 목소리가 쓰라렸습니다. 내가 그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진혁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공모전 제출 마감 2주 전에 내 스케치북이 사라졌어.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세라가 나보다 3일 먼저 똑같은 작품을 제출했다는 연락을 받았어. 지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때의 충격과 절망이 다시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학과 사무실에서 세라를 만났을 때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지수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사실 우리가 함께 만든 작품이잖아. 내가 아이디어를 냈고 너는 실행만 했을 뿐이야 라고 했어. 진혁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 여자는 내 스케치북을 몰래 가져가서는 자기가 먼저 제출했다고 우겼어. 증거도 없고 돈도 없던 나는 결국 표절 혐의로 퇴학당했어. 지수는 그때를 떠올리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학교에서 쫓겨나던 그날의 치욕감, 모든 꿈이 무너져 내리던 그 절망감이 다시 엄습했습니다. 퇴학당하고 나서 갈 곳이 없었어. 꿈도 잃고 미래도 없어진 상태에서 그때 하늘 아빠를 만났어. 그 사람이 위로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수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괜찮았어. 그런데 하늘이를 가진 후부터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어. 도박에 빠져서 술에 취해서 돈을 잃으면 그 화를 나한테 풀었어. 진혁은 아내의 떨리는 몸을 느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았을지 상상만 해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하늘이를 안고 매일 밤 어디로 도망갈지 생각했어. 그런데 갈 곳이 없었어. 돈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지수가 흐느꼈습니다. 모든 게 그 여자 때문이었어.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것도, 하늘이가 어릴 때 그런 지옥을 봐야 했던 것도. 진혁은 아내를 꽉 껴안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그리고 딸처럼 여기는 하늘이가 겪었던 모든 고통의 시작점에 유세라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동안 내가 살아온 인생이에요. 지수가 지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당신까지 이런 더러운 과거를 알게 해서 미안해. 진혁은 아내의 턱을 살며시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연민과 사랑, 그리고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럽다고요? 당신이? 진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딸을 지켜낸 가장 강인한 여자예요.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진혁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차가운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하늘이가 겪은 고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계획이. 진혁은 아내를 달래고 하늘이를 안심시킨 후 혼자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아내가 예전에 들려준 이야기들을 되새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단순히 고생스러웠던 과거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오늘 유세라를 만나고 나니 그 이야기들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몇 년 전 지수가 자신에게 털어놓았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정말 막막했어요. 하늘이는 겨우 5살이었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장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지수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었지만 진혁은 그 담담함 뒤에 숨겨진 절망이 얼마나 깊었을지 이제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했어요. 하늘이가 잠들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당시 진혁은 지수의 성실함에 감탄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성실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일하면서 야간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하늘이 재워놓고 매일 새벽 2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죠. 진혁은 그때 지수가 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잠은 사치였어요. 3에서 4시간 자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성적은 항상 전교 1등이었어요. 떨어지면 장학금을 못 받으니까. 지수의 성취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피나는 노력의 결과였다는 것을
진혁은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도 미친 듯이 일했어요. 다른 사람이 8시간 일할 때 저는 16시간 일했거든요. 하늘이한테는 미안했지만 저희가 살려면 제가 성공해야 했어요. 그 시절 지수는 퇴근 후에도 집에서 업무 관련 공부를 했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익히고 외국어를 배우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모든 것이 하늘이와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5년 만에 과장, 그 다음엔 부장, 이사. 제가 기획한 프로젝트들이 성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최연소 여성 임원이 되었죠. 진혁은 아내와 처음 만났던 그 미팅을 떠올렸습니다.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하는 지수의 모습은 정말 빛났었습니다. 당당하고 지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 한눈에 반해버렸던 자신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그 빛나는 모습의 이면에는 이런 처절한 노력과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혁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존경과 사랑, 그리고 그녀를 이렇게 만든 유세라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서 진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감히 내 아내를. 서재의 고요 속에서 진혁의 낮은 중얼거림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상 위에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의 온화함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결의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 차장. 진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긴급 건입니다. 지금 당장 팀을 소집하세요. 전화 너머로 김 차장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밤 10시가 넘었는데. 상관없습니다. 1시간 안에 사무실로 나오세요. 그리고 정보팀 전체를 동원하세요. 진혁은 전화를 끊고 서재를 나섰습니다. 거실에서는 지수가 하늘이와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회사에 다녀올게요. 진혁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 밤에요? 지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요. 금방 돌아올 테니 먼저 주무세요. 진혁은 지수의 이마에 가벼운 키스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전혀 가볍지 않은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회사 비밀 회의실. 유세라, 그리고 그녀의 남편 강재민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세요. 진혁이 정보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재정 상태, 사업 현황, 개인 생활, 약점.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전달드릴까요? 24시간. 팀장이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24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진혁의 목소리에는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내 아내가 고통받은 시간이 20년입니다. 하루도 더 기다릴 수 없어요. 다음 날 밤 진혁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조사 보고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펼치며 찬찬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강재민, 중견건설회사 대표.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횡령 증거들, 허위 계약서로 은행에서 받아낸 대출금들, 그리고 내연녀가 있군요. 진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임신까지 했다고?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가장 치명적인 정보가 있었습니다. 5억 원의 사채, 고금리에 빌린 돈으로 도박에서 잃어버린 후 갚지 못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이었습니다. 진혁은 보고서를 덮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하군요. 이제 모든 걸 거둬야겠네요. 그는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첫 번째는 횡령 증거를 검찰에 제보하는 것부터. 2주 후
강재민은 사무실에서 급하게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종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미안합니다. 이런 일이. 부하 직원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습니다. 됐어, 됐어. 강재민이 소리쳤습니다.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나온다는데 무슨 소리야? 그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사채업체였습니다. 회사가 망하면서 5억 원의 빚이 한꺼번에 독촉받게 된 것입니다. 오 사장님, 이번 주 안에 이자라도 갚으셔야. 강재민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디서 돈을 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같은 시각 유세라의 집에는 택배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은 없었습니다. 세라는 무심코 상자를 열었다가 경악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 강재민이 어떤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 그리고 그 여자의 임신 확인서. 상자 바닥에는 한 장의 쪽지가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곧 아버지가 되시네요. 안 돼. 안 돼. 세라의 비명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 이준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이준은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보고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아빠가 바람을 피웠다고? 준아, 엄마도 몰랐어. 세라가 흐느꼈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이준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엄마가 하늘이 어머니한테 한 짓이 더 문제라고. 당장 가서 사과해. 세라는 아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더욱 절망했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한때 강남의 사모님이었던 유세라는 이제 동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비리 혐의로 실형을 받았고 집은 사채업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아들 이주는 아버지의 일로 직장에서 해고당했고 어머니를 원망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밤 11시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세라는 숨이 막혔습니다. 초라한 유니폼, 지친 얼굴, 해진 운동화. 20해 전 자신이 지수에게 거지 같은 행색이라고 조롱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어이, 여기 소주 한 병. 술 취한 손님이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세라는 떨리는 손으로 소주를 건넸습니다. 이 할멈, 왜 이렇게 굼떠? 제대로 일 좀 해.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욕이었지만 이제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이 나간 후 세라는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요즘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차가운 김밥을 씹으면서 문득 자신이 예전에 지수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엄마 이혼했냐? 그 조롱의 말들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1년 후 햇살이 가득한 작은 스튜디오. 문 앞의 간판에는 지수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첫 작품 앞에 서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떠세요? 진혁이 아내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찾은 내 꿈이에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미웠어요. 정말 많이 미웠어요. 그런데 그 증오를 붙잡고 사는 게 내 남은 인생마저 저당 잡히는 거더라고요. 진혁은 아내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그녀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나 이제 온전히 내 인생 살고 싶어요.
바로 그때 스튜디오 문이 열렸습니다. 이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많이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진실했습니다. 어머니, 이준은 지수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힌 채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누려온 모든 것이 어머님의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그런 이준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러 온 용기가 기특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지수가 이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은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내 상처를 아물게 한 선물이에요. 이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찾아와도 될까요?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며칠 후 스튜디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유세라가 들어왔습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수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세라의 목소리는 눈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참회였습니다. 내가 너한테 저질렀던 일들을 이제야 깨달았어. 내 인생을 망가뜨렸어. 하늘이까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수는 무릎 꿇은 세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증오의 대상이었던 이 여자가 이제는 그저 불쌍해 보였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세라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지수야. 내가 정말 반성한다면 받아줄게. 나는 너처럼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싶지 않아. 세라는 지수의 따뜻한 손길에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그동안 받아야 마땅했던 벌을 받고 나서야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1년 후 하늘과 이준의 결혼식. 화사한 웨딩홀에는 두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수와 세라는 나란히 앉아 미소를 지으며 신랑 신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악연은 완전히 씻겨나가고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마워, 지수야. 세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난 영영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우리 모두 행복해져요. 지수가 세라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3년 후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거실. 지수는 품에 안은 손주를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는 상처 없이 오직 사랑만 받고 자라게 할 거야. 진혁은 아내와 손주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과 이준 부부, 그리고 개과천선한 세라까지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웃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선언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독했던 가난과 폭력 그리고 증오의 대물림을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냈다는 희망의 선언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랑이게 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구나 마음속에 잿더미 같은 상처 하나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시련의 무게를 견뎌낸 사람의 영혼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단단하고 찬란한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공감하며 마음 졸여주셨다면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잿더미 속에서도 가장 밝게 빛나기를 바라며 저희는 더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